자,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6월 자연 인구 감소가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6월 달에 신생아는 18,615명, 역대 최소라고 하고, 사망자는 26,820명,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자, 출생자가 역대 최소인 것은 이해하겠는데, 사망자가 역대 최대인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동월 같은 6월달 기준으로 6월달 사망자 중에 가장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가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통계에서만 안 잡힌 겁니까? 그래서 6월달만 순인구 감소가 얼마인가 하면 마이너스 8,205명이에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의 자연 감소가 52,032명. 그러면 올해 이제 연말까지 가면 10만 명이 훌쩍 넘기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한 해에 10만 명도 넘게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현재 0.7이 나오고 있어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유일하게 지금 1 미만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합계 출산율 0.78이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탈리아, 꼴찌에서 2등이 이탈리아인데 1.24였다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출산율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1.3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그 절반쯤 되고 있어요. 자, 인구 급감이 이렇게 가고 있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살기가 어렵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결혼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 딱 두 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문제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9월 위기설 아니다 하면서 뜬금없이 묶어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이달 중에 발표한다고 지금 정부가 띄운 이 부동산이 수도권에서 지금 전 고점에 지금 80% 최고는 90%까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떨어지던 전세값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자, 특히 서울이 그렇고 수도권이 일부가 그렇고 나머지는 전국에서는 아직도 집값이 깔아앉고 있죠. 자, 주택담보대출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18조 5천억이 늘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31조, 가계부채도 지금 총합 6월 말 기준으로 1,862조. 정부가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시킨다면서 집값을 이렇게 지탱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집값 가열 연끌 매수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한 언론은 여전히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서울의 집값 전고점에 90% 육박, 지금이 살기에 맞나? 수도권 대단지 전고점에 78에서 94, 규제 완화로 하반기까지 상승세. 그래서 불안한 반등, 전 고점을 뚫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해도 먹고는 살 수 있겠지만 집을 살 수가 없고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애를 키우는데 양육 보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중에 핵심이 지금 교육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저출산 문제를 허경영에게 물어봐야 하나. 16년 전에 출산수당 3천만 원 공약,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지금은 보편화. 인간의 욕망, 불안 잘 건드려 눈길, 저출산 대책, 배이야기 무효인데 돈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허경영을 찬양하고 자빠졌는데 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3천만 원 받아본들 그걸 갖고 뭐 하겠어요. 1억을 준들 해결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다는 거예요. 자, 오죽하면 아까 제가 2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50년 만기 대출이 마지막이라고 지금 막판에 한 달 만에 8월 달에 2조 1122억이 몰렸어요. 자, 기가 찬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띄운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기업 부동산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하는 사업장들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기한 내 공사 완료를 약속해서 자금을 조달했지만은 고물가 불경기에 지금 분양이 실패하고 곳곳에서 준공이 지연되고 약속을 못 지켜서 채무 폭탄으로 건설사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가운데 준공 지연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연되는 사업장이 116곳으로 1년 반 전에 비해서 그때는 48%인데 크게 폭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폭탄으로도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곳곳에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는데도 부동산 시장 내년에는 안정 굳히고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 확장 전망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나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저출산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면서. 자,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 가격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저출산 대책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혼특공, 즉 신혼부부에게 지금 특별 공급을 한다. 예비 신혼부부까지도 지금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죠. 거기에다 더해서 신생아 출산 특공을 신설해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 일부를 신생아 출신 특공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민간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결혼 안 했어도 아이를 낳아도 신생아 특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집과 이런 출산을 연결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지금 평균치 소득을 가진 사람 이하도 집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결혼할 연령에 이르고 성실하게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녀 부부가 만나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또 결혼을 한 이후에는 두 사람이 벌은 소득이 이제 집값에 대한 원리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생활에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고 감당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간다. 전체 소득에요. 한 20% 미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한 500만 원을 받는다면 그 중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집값 원리금 대출로 나간다.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데 월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사교육으로.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사교육 문제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안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한테 이것저것 다 가르쳐요. 뭐 운동을 가르치고 뭐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리고 무슨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마치 무능하고 애가 도태되어서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다 가르쳐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애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은 없이 강박관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한편으로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 써서 50년 주담대도 이렇게 대폭 늘려주고 이제 건물에 단속하니 어쩌니 하지 그걸 늘려줬잖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혼부부 무슨 특례보금자리론 심지어 전세 반환금 대출 특례대출까지 하면서 늘려줘 놓고 그래서 정부가 국민한테 주는 신호는 집값이 절대 아파트가 불패다 사라 하고 신호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 속에서 무슨 신혼부부 특례 공급 그리고 신생아 특공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례 공급이나 신생아 특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쇼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결혼해서 많은 사람이 애를 놓는 그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정부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쇼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 한편으로는 또 외노자를 데려와서 지금 대량으로 풀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장기 체류 외국 근로자 17배 확대, 연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그래서 지금 각 체류 자격별 국내 등록 외국인 수 109만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을 하는 외국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109만이라는 거예요. 기업 지자체에 추천권을 줘서 한 곳에서 성실히 일하면 장기 체류를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을 하는 숙련된 노동력, 기술직조차도 외국인에게 개방하면서요, 출생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자, 정부 정책이 안 맞잖아요. 주거 정책이나 외국인 정책이나 그 다음에 교육 정책이 다 안 맞잖아요. 교육 정책만 해도 그래요. 학원 때려 담는 듯이 그 난리를 쳐놓고 지금 어디 갔어요? 또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때 학원 때려 잡는다고 해놓고 독동 대치동 학원 때려 잡는 데 놓고 그 이후에 학원이 때려 잡혔습니까? 전부 쇼만 하고 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